대표단 성원들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자신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여러 또 직총 우리 선생님들이 방문해 줬을 때 야, 이게 뜨거운 동포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했었고, 하여튼 그 감격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가슴이 벅차고 아직도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해야 할 얘기도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아쉬움이 있어요. 반드시 이제 다음에 또 만날 것은 이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99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고 나면 반드시 큰 행사가 큰 일이 있었거든요. 뭐 6.15 14선언 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여도 요번 또 통일축구를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북한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뭐라 그럴까요? 강대국들이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종전이 되지 않고 이제 정전으로 돼 있는, 전쟁을 하다가 정전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일단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 그리고 해야 할 과제인 통일로 가는 것, 이런 과제들이 현재 남아있으니까 우리 남쪽의 노동자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 그다음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 노동자 통일축구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동북아 경제 협력 등 산적한 문제를 푸는 첩경은 평화 통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숙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인데 통일이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오늘 기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조속한 시일 안에라는 말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나 앞으로 있을지 모를 핵실험 등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과 협력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런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귀결점은 결국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아직 역사 인식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국 정상회의를 제의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본 측과 날짜를 조율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중국 측이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또 중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의 적이 아닌 것으로 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명분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중국이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이 미군의 적이 아닌 것이 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미국을 동등한 상대국으로 인정하게 돼 대북 제재 목적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선 비핵화를 수용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을 육자회담 등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아닌 대화의 방점을 찍은 중국의 제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선 비핵화 대신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돼 한미일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려하는 바도 들어줘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정책에서 그것에 좀 호흡 조절을 하면서 북중 관계 이 부분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좀 키워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머뭇거려온 중국이 갑자기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데다 주한미군 내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입장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